2021년 11월 28일 일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은 강의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 그 강의 제목은 정치 분야에서의 인사 철학입니다. 그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이 끝났죠. 윤석열 후보로 결정났죠. 근데 거기에서 그 경선 토론회에서 그 각 후보들이 자신의 인사 철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때요? 다 원론적으로 다 비슷하죠. 근데 그것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는 그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그 이야기는 하지 않더라고요. 시간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원론적인 수준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윤석열, 원희룡, 그 홍준표 후보의 인사 철학은 대동소이하죠. 거의 비슷하다고 보이는데 요약을 해보면은 뭐 최고의 인재를 뽑아서 자리에 배치한 다음에 뭐 역할과 책임을 맡기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인, 사람을 보는 눈, 안목, 그 다음에 뭐 용인술 거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윤석열 후보, 윤석열, 원희룡, 그 홍준표 후보의 인사 철학을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야. 그쵸?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방송은 그 정치 분야에서 리더들, 그러니까 수뇌부하고 뭐 대권 주자들, 미래의 대권 주자들, 잠룡이라 그러죠, 잠룡. 그런 사람들이 오늘 이 방송을 좀 주의 깊게 들어줬으면 합니다. 이 강의를 한다는 게 좀 웃기죠. 왜 웃기냐면은 그 굳이 정치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정치 리더가 아니라 하더라도 뭐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뭐그 정도는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의 그 정치 리더들, 뭐 대통령이라든가 국회의원들 보면은 좀 그런 것에 대한 뭐 깊이 있는 뭐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해본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정치판에 들어온 것이 1999년 그 인터넷 농객을 시작하면서 정치판에 연이 닿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대통령을 한 서너 명을 거쳤는데 그 서너 명 거친 그 대통령 중에서 그 인사를 잘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랬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뭐 깊이 있는 사색을 한 것 같지 않더라고. 그렇죠? 뭐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데모하느냐고 바빠가지고 뭐 그런 철학적인 인사에 관한 철학, 그런 깊이 있는 뭐 사색을 할 새가 없었죠. 할 새가 없었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은 것 같더라고. 그리고 또 그 이명박 그 박근혜 대통령 어때요? 역시 뭐 자기만의 뚜렷한 철학이라든가 그런 게 별로 없는 사람들 같더라고요. 제가 너무 역대 대통령을 깎아내리는 건가요? 뭐 그렇게 들릴 수도 있는데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그랬습니다. 예. 근데 앞으로 대통령이 될 사람은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예. 문재인 정부가 그 종합적인 그 평가가 그 실패로 그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인사 철학의 부재죠. 인사 철학의 부재. 그런 것 같더라고요. 대통령이라는 직책은 좀 생각이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그렇게 생각이 그렇게 깊지가 못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 부득이하게 그 정치 분야에서의 인사 철학이라는 강의를 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예. 좀 들어보세요. 예. 우선 이제 목차를 한번 잡아봤거든요. 목차를. 그래서 목차를 이 동영상 밑에다가 목차를 쭉 적어 놓을 테니까 그 목차를 보면서 본 강의를 들어줬으면 합니다. 예. 시작해 볼까요? 강의 주제는 정치 분야에서의 인사 철학입니다. 목차는 크게 한 7개의 목차로 잡았거든요. 1. 인재의 판단 기준. 2. 최고의 인재. 3. 인재의 선별과 활용. 4. 정치를 위한 조직의 구성. 5. 뛰어난 인재를 괴롭히는 적대자들. 6. 대우와 보상. 7. 역대 대통령들의 인사 실패 사례 연구. 이렇게 해서 목차를 크게 7개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이거를 오늘 방송에서 다 떠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하여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그 첫 번째 목차, 인재의 판단 기준. 우리가 인재라고 하죠. 뭐 뛰어난 인재, 뭐 최고의 인재. 윤석열 후보가 최고의 인재를 뽑아가지고 뭐 등용하고 책임과 역할을 맡기고 뭐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국정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원희룡 후보도 그렇고 홍준표 후보도 그렇고 다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인재의 판단 기준은 뭔가요? 인재 판단 기준은 크게 3개로 나누죠. 첫 번째는 능력. 그렇죠. 최근에 올해 가장 큰 그 담론 중에 하나가 능력주의였죠. 그 능력주의 해가지고선 그 좌파 진영 그 좌파 한겨레 신문 강준만 교수하고 논쟁을 했죠.
결과는 어땠나요? 완승으로 끝났죠. 그 강준만 교사 더 안 떠들더라고요. 하나 더 떠들었는데 뭐 그거야 또 가볍게 반론으로 깨줄 수 있죠. 그렇죠. 인재 판단 기준은 크게 셋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능력이 있느냐, 유능하냐, 무능하냐, 그에 따라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인재를 판단하죠. 두 번째는 뭐죠? 학벌이죠, 학벌. 서울대 나왔다, 스카이. 그래서 서울대, 고려대, 뭐 연세대 맞나? 고려대, 연세대 이렇죠. 세 번째는 출세죠, 출세. 출세하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인재 판단 기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하나 볼까요? 이 세 가지 중에서 우리는 무엇을 채택했죠? 능력을 채택했죠.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을 등용해가지고 뭐 역할과 책임을 맡기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죠? 능력. 그렇죠.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는가 없는 걸 어떻게 알죠?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거기에 그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그렇습니다. 제가 고시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제가 이제 1990년대 중반에 제가 이제 고시 공부를 좀 했거든요. 근데 고시 공부를 할 때 그 신림동 고시원에서 방에서 공부를 하다가 가끔씩 그 서울대 중앙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좀 했거든요. 그 신림동 신림동 고시촌에서 서울대학교까지 걸어서 한 15분에서 20분이면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씩 서울대 중앙도서관에 가서 이제 공부를 했죠. 그 당시에는 이런 게 없었습니다. 이거 뭐죠? 이렇게 뭐 이렇게 설치해 가지고 우선 학생증을 찍어야지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게 없었어요. 제가 그 신림동에서 공부할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 외지인들도 서울대학 도서관에 가서 공부할 수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다가 뭐 한두 해 지나고 나서 이런 게 생기더라고. 이게 뭐 찍고 들어가는 거를 만들었더라고. 근데 제가 신림동에 고시원에 있었을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 서울대 중앙도서관이었는데. 그래서 서울대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했죠. 저는 서울대 출신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중앙도서관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중앙도서관이 이렇게 있고 그 2층 3층이 있었나 하여튼 그런데 12시만 되면은 여기를 폐쇄하더라고. 1층을 폐쇄를 해. 1층을 폐쇄하고 더 공부할 사람은 2층으로 갔나? 하여튼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하도 오래돼서 그때가 90년대 중반이니까 한 2, 30년 됐죠. 근데 끝날 쯤 되면은 도서관에서 방송 스피커로 막 방송이 나와. 그 방송이 어떤 방송을 했냐면은 뭐 학생 여러분 오늘도 뭐 이렇게 열심히 뭐 공부하셨나요?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한 것이 이 사회에 유익하게 쓰일 수 있도록
뭐 하라고 이런 방송이 나왔어 그 당시에. 그렇죠. 지금도 그런 방송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그렇죠. 그건 뭐예요? 이제 학생 시절에서는 열심히 자신의 실력을 닦지요. 공부해가지고 실력을 닦는다고. 그리고 나서 어때요? 이제 사회에 나오거나 그렇게 되면은 직장에 들어가거나 이러면은 자기가 그동안 갈고 닦았던 실력을 이제 써먹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 훈련의 시간이 있고 이제 실전에서 써먹는 그런 시기가 있죠. 그렇죠? 근데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자기 훈련이죠. 자기 훈련. 대학을 나왔어. 대학을 나와서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 유학을 가서 뭐 박사학위도 따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선 뭐 교수가 되고 막 이랬어. 그 기간은 뭐예요? 자기 훈련의 기간이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나요? 대학 교수가 돼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이제 사회에서 이제 자기 그 의견을 밝히고 그러죠. 교수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 어떻게 밝히나요? 신문에다가 시론이나 칼럼을 써. 그렇죠. 시론이나 칼럼.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거를 세상에 그 펼치게 되는 거죠. 자기의 재주를. 그렇죠. 그래서 자기 훈련과 실전에서의 그 사용, 실전성, 자기 훈련과 실전성이 있죠. 근데 능력을 입증하려면 어떻게 되나요? 과연 내가 여태까지 갈고 닦은 실력이 실전에서 통하나 안 통하나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전에서는 어떤가요? 나 말고 다른 사람도 나오거든. 그렇죠? 내가 서울대학교를 나왔어. 미국에서 유학을 했어. 교수학위를 땄어. 교수가 됐어. 교수가 돼서 조선일보에다가 막 시론을 쓰고 칼럼을 썼어. 근데 저쪽에서는 아니래. 당신 의견은 맞지 않다고서 누가 다시 비판을 해. 거기서 이제 갑론을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때요? 자기가 했던 거 때로는 자기가 이기는 경우도 생기고 지는 경우도 생기고 그렇죠. 근데 이제 능력이 뛰어나고 실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어때요? 이기죠. 실전에서 자기가 배웠던 거를 써먹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능력을 입증받은 거죠. 그렇죠. 능력을 입증받은. 흔히 뛰어난 인재는 어때요? 저절로 자기 실력이 그냥 드러나죠. 그것을 이제 사자성어로 낭중지추라래죠. 실력이 뛰어난 사람은 주머니 속에 있는 쇠꼬챙이랑 같아서 감추고 있어도 실력이 삐져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자신이 뛰어난 인재라는 것을 실전에서 입증할 수 있어야 돼. 그렇죠? 그걸 입증이 된 사람을 우리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은 검증받았다 그러죠. 검증받았다. 저 사람 뛰어난 인정을 받는 거죠. 인정받았다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 훈련과 실전이 있어. 실전성.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자기 훈련만 돼 있으면 자기가 뛰어난 인재인 줄 알아. 자기 훈련. 그쵸? 내가 서울대를 나왔어. 미국에 유학을 갔다 왔어. 명문대를 시카고 학파를 나왔어. 그럼 자기가 되게 뛰어난 인재인 줄 알아. 근데 뛰어난 인재인지 아닌지는 실전에서 부딪혀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자기가 뛰어난 인재라고 생각을 해. 아직 실전에서 자기의 능력을 입증하지도 못했는데. 그렇죠?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대한민국은 좀 학벌에 대한 신화 같은 게 있어. 그래서 이제 흔히 능력이 뛰어나 뭐 자기가 이제 명문대를 나오고 뭐 미국을 유학 갔다 오면은 자기가 굉장히 뛰어난 인재인 줄 알더라고. 그렇죠. 뛰어난 인재인지 아닌지는 실전에서 부딪혀 봐야 되는 거잖아요. 뛰어난 인재라는 건 자기 스스로 입증을 해야 돼. 내가 뛰어난 인재임을 입증을 해야 돼. 어디서? 실전에서. 그렇죠. 그래서 뭐 스카이 대학교를 나와서 뭐 미국을 유학을 왔다 하더라도 그건 아직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뛰어난 인재로 인정을 받으려면은 자기 스스로 실전에서 입증을 해야 돼. 그렇죠. 그런 사람 이제 우리는 뛰어난 인재라고 하죠. 근데 그 입증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재라는 그 풀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런가요? 잠재성이 있다는 거죠. 잠재성. 그렇죠. 이 사람이 입증은 못했어. 실전에서 입증 못했는데 잠재성이 있어. 잠재성이 있는 걸로 보여. 그렇죠. 그걸 이제 뛰어난 인재라 그러죠. 근데 그런 잠재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게 어떤 사람인가요? 아까 얘기했던 그 사람들이죠. 스카이 대학교를 나와서 명문 대학교를 나와서 뭐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나 뭐 교수 자리를 따가지고 온 사람. 그 사람 어때요? 아직 실력 입증한 건 없는데 잠재성은 있는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능력은 입증을 해야 되는데 스스로가 자신의 실력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입증 못했다 하더라도 잠재성이 있는 사람도 그 뭐 뛰어난 인재로 그냥 간주해 주죠. 어? 그래 너도 뛰어난 인재로 쳐주마 이러죠. 간주하는 건 아니고 쳐주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뛰어난 인재들은 능력으로 그 판단하는데 능력을 입증한 사람과 아직 능력을 입증하지 못했지만 뭐 잠재성이 있는 걸로 보이는 사람 이런 것을 이제 우리는 인재라고 하죠. 그렇죠. 그 인재 판단 기준 학벌 두 번째 이제 학벌인데 학벌이 그 좋아. 서울대학교를 나왔어. 그건 능력이 있는 걸까요? 실력이 있는 걸까요? 학벌과 능력은 어떤 관계일까요? 인과관계일까요? 학벌이 높은 사람은 반드시 능력이 출중할까요? 출중하다. 그렇진 않죠. 인과관계는 아니죠. 예. 학벌과 능력의 관계는 상관관계는 있죠. 상관관계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강한 상관관계와 약한 상관관계가 있죠. 학벌과 능력 사이에서의 관계는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 걸로 보여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좀 아니다라고 떠드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죠. 학벌과 실력과는 무관하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무관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인과관계까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무관계인 것 같지는 않아. 그렇죠. 네, 상관관계는 있다고 보여요. 근데 그 상관관계 중에서도 강한 상관관계가 있죠. 그렇죠. 어, 그렇습니다. 세 번째, 출세한 사람. 출세한 사람과 능력하고는 어떤 관계일까요? 출세한 사람. 어느 분야에서 성공했어. 출세했어. 출세한 사람과 능력과의 상관관계. 능력이 있으니까 출세했겠지. 그렇죠?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정치 분야에서의 능력이죠. 오늘 이제 강의 주제가 정치 분야에서 인사 철학이니까 출세한 사람과 출세한 사람이 반드시 정치 분야에서의 그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인과관계일까요? 아닌 것 같죠. 아닌 것 같죠. 그렇다면은 상관관계는 있을까요? 있을 것 같아, 그렇죠? 전혀 무관할까요? 무관하진 않죠. 거기도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출세한 사람들, 어느 분야에서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은 그 정치 분야에서의 뭐 능력도 실력도 있어 보여요. 근데 그 이제 강한 상관관계냐 약한 상관관계냐 더 보면은 학벌보다는 좀 약할 것 같아. 약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인재 판단 기준으로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능력, 두 번째는 학벌, 세 번째는 출세.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은 뛰어난 인재다. 맞아. 학벌이 좋은 사람은 뛰어난 인재다. 조금 갸우뚱. 그렇죠? 그렇지만 상관관계는 있다는 거죠. 강한 상관. 어느 분야에서 성공해서 돈 많이 벌었어. 그런 능력이 뛰어난 인재인가? 조금 갸우뚱.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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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어요.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그 인재를 등용을 했죠. 인재를 등용했는데 자기가 봤을 때 굉장히 뛰어난 인재를 하나 찾아냈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여잔데 이 사람인데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야. 그러면서 장관을 시키더라고요. 그게 누구였냐면은 윤진숙이라고 윤진숙 해수부 장관을 발탁을 하더라고. 근데 그 윤진숙이라는 그 여자가 전혀 무명이었어요. 알려져 있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장관으로 임명을 했어. 박근혜가 자기가 자신이 지켜본 사람 중에서 굉장히 뛰어난 인재라고 해가지고 그 전격적으로 발탁을 하더라고요. 근데 결과는 어땠나요? 결과는 뛰어난 인재가 아니라고선 판명이 났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완전히 뭐 이렇게 완전히 좀 코미디 비슷하게 흘렀죠. 그 인사청문회부터 시작해가지고 개코미디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크게 망신을 당했어. 망신을 당하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인재를 등용할 때 안전빵으로 가자 그랬죠. 안전빵. 그 안전빵으로 가자고 생각해서 했던 게 이제
학벌로 인재를 등용했습니다. 학벌. 그래서 학벌로 인재 등용을 하니까 어때요? 서울대학교 판검사, 뭐 육사, 뭐 이런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학벌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위주로 이제 인재를 등용하니까 어때요? 크게 욕을 안 먹었죠. 크게 욕을 안 먹었어. 그렇죠. 학벌하고 능력하고는 상관관계가 있다 그랬죠.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 그랬죠. 그렇지만 그렇게 뽑은 인재들은 어떤가요? 그냥 무난할 뿐이지 뛰어난 건 아니죠. 뭐 특출나게 뛰어난 건 아니죠. 인재를 등급으로 매기면 어때요? S급, A급, B급, C급, D급이죠. 근데 이제 학벌로 인재 등용을 해서 학벌로 박근혜가 자기 눈으로 인재를 등용한 게 완전히 개창피를 당했어. 윤진숙이를 자기 안목으로 뽑았는데 개창피를 당했어. 그래서 이제 학벌 위주로 갔거든. 학벌로 뽑으니까 학벌로 뽑으면 아무래도 이 정도는 되거든. 스페셜은 S급 인재는 안 되더라도 무난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난하게 인사를 했죠. 그렇죠. 그 이후로는 그 인사로 인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욕을 그렇게 먹지는 않았죠. 그래서 학벌로 뽑는 것이 뽑으면은 크게 잘한 인사도 아니지만 크게 못한 인사도 아니잖아. 그래서 안전빵 위주로 가더라고 박근혜는. 그 세 번째 출세한 사람을 등용을 하더라고요 박근혜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은 그 김종훈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그 김종훈. 아니 김종훈이 맞나? 그 사람 누구야? 벨연구소 소장. 벨연구소 소장. 김종훈 맞네. 김종훈. 그 김종훈 벨연구소 소장을 그 인재로 발탁을 했죠. 그렇죠. 이건 뭐예요? 어느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이 능력이 있다. 능력이 있으니까 이제 인재로 발탁하겠다 그런 거죠. 근데 저는 그걸 이렇게 봤을 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뭐냐면 그 벨 연구소에서 이렇게 한 사람이 과연 정치 분야에서도 이렇게 능력이